네, 월요일은 주부들의 재취업 성공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CS솔루션의 신지훈 강사, 그리고 재취업을 꿈꾸고 있는 주부입니다. 박정임 주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신 강사는 지금 2주 만에 되는 네. 거죠.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2주 동안 좀 몸도 좀 불리고, 예. 더 이상 불리시면 안 돼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또 보니까 또 깎고 싶어져서 또, 예. 그래서 네. 아이가 좀 아파서요. 좀 병간호를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게 환절기여서 네. 집집마다 아이들 있는 집은 병원을. 그쵸. 네. 제가 똥병이 걸려서 아들이. 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상해 보이죠? 이 네. 장염이 걸렸습니다. 장염이에요. 예. 네네. 말씀을. 예. 그리고 혹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은 나도 좀 나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그 탤런트 뽑는 거 했을 때는 굉장히. 나가고 싶었어요. 예. 원래 꿈이? 예, 저도 원래 꿈이 연극배우였던지라. 워낙 끼가 많으셔서 그렇죠. 정말 네.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네. 그 외모가 박정자 그 선생님하고 선생님. 굉장히 많이 닮아서 전략을 한번 밀고 나갈까 아니면 이제 닮았어요. 박경림 씨랑 이렇게 네네. 좀 오버랩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도전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네. 주변에서 만류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각인되면 안 된다. 집에서부터 만류하셨어요. 혹시 박정희 주부 지금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자기소개 좀. 자기소개부터. 네. 네. 저는 올해 43이고요. 아이도 둘 있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주부지만 사회복지사 공부하고 있어요. 네, 사회복지사. 네. 사회복지사 공부는 뭐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나요? 제가 그 전에 어린이집 교사를 좀 오래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장애 아들도 등록을 받다 보니까 봉사가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양보호사는 또 어떤 것일까 궁금도 하고 해서 나오게 됐어요. 상당히 적극적이시고 그러니까요. 열심히 네. 지금 아동 그 보호 그러면은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으실 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공부.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저희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를 다 따시면 거의 사회복지에는 뭐 크라운 아닌가요? 트리플 크라운? 이 안타깝게도 네. 기본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늘 사회복지사 쪽에서 그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전투적이어야 하는 네. 사실 학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직업이에요. 근데 네. 복지를 하시다 보면은 아동에게도 관심이 가고 노인에게도 관심이 가고 장애에도 관심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요즘은 또 사회복지사들이 네. 그 노인 요양제도가 딱 시행된 이후에 네. 요양보호사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필수 아이템으로 많이 가져가시고 있는 상황이시죠. 사회복지하고 전투적이라는 이미지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왜 전투적이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우리 복지를 하고 있는 한비아 씨가 전투적인가요? 아닌가요? 전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나가서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봉사를 하시려면 네. 전투성을 기르시고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하나 따기도 모르겠어요. 저희 생각에 하나 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세 가지가 기본이라고 하면 이분들 전투적인 데다가 사명감도 상당히 대단하시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싶네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힌트가 좀 나갔습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실 텐데 대표적인 이제 예를 한 분 들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주부님이신데요. 이분은 사실은 과거에 시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근데 2008년도에 이 노인요양보호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가정 내에 있었던 어르신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에게나 지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각 가정 내에 있는 분들 그리고 시설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이제 유치하겠다라고 제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분도 어머니를 어차피 모시는 김에 차라리 우리도 그럼 이제 좀 나도 자격증을 따서 나라에서 돈 좀 받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던 거였죠. 이게 역시 주변 가족의 아픔 좀 있으신 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전화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845국에 1901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궁금증, 지금 주부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집에 계신 분들도 질문하실 수가 있죠? 그럼요. 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또 궁금해지는 게요. 이 간병인 많이 들어봤어요. 하고는 어떤 차이점인지 또 궁금해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사실 간병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 있었던 직업인데요. 이 간병인이란 직업에다가 자격을 더 넣어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과거에는 사실 간병인 분들이 수료제였어요. 이분들은. 그냥 네. 한 뭐 16시간, 뭐 48시간 정도 수료를 하게 되면 네. 자격증이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운 직업이었다면 이 요양보호사란 직업은 이제 자격을 갖춘 직업이죠. 예, 그래서 게다가 작년부터는 시험제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격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럼 시험까지 통과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어려워지네. 그러니까요. 시험만 보라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하면 일단 겁부터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 뭘 해, 이거 일단 연필 지는 것부터 쉽지가 않으니까. 예.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요.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박주부님도요. 얼마든지 도전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요? 굉장히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는 굉장히 그 엘리트예요. 엘리트시고 제가 지방으로 이제 지방호를 좀 보다 보면은 저분이 이제 케어 받으셔야 되는데 돌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박정임 주부는 요양보호사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오늘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어린이집 교사를 또 하셨는데 요양보호사 쪽에도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같은 봉사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자격증권이 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도 하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랬어요. 그럼 일반적인 일 자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간병인의 일과 일은 거의 비슷한 건가요? 근데 이제 거기 전문적인 지식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거가 차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요양보호사의 지금 자격을 얘기해 주셨는데 일정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걸 갖춰야 된다 이런 거? 사실은 과거에 48시간의 수료제였다라면 이번엔 240시간 들어주셔야 돼요. 수업 시간만 240시간이고요. 네. 시험도 사실 한 80문항 정도의 시험을 실기와 이제 그 필기를 나누어서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간병인보다는 조금 더 이분들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는 기초의학, 간호학 같은 이런 의학적인 부분도 같이 좀 배우세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뭐 체온이 떨어졌다라든가 뭔가 문제가 생기셨을 때 응급처치는 하실 수 있게끔 그 정도까지는 이제 도움이 들어가시거든요. 예, 근데 간병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옆에서 그냥 보조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예전에 처음 제도가 시작됐을 때는 보호사분들보다는 간병인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사실은 선택을 더 많이 받으셨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분들이 더 월급이 적으셨기 때문에 더 많이 받으셨는데 지금은 거의 뭐 간병인이라는 분들이 기본으로 다 보호사로 다 바뀌신 상황이시죠. 그렇죠. 이 간병인은 가족 대신에 할 수 있는 뭐 흔히 말해서 수발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분들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주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까지 할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또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또 아마 더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은 급여는 센터라고 하는 이제 시간제로 하시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시간당 6,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시급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한 4시간 정도씩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 달에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받아가시는 거고요. 8시간을 다 하게 되면 한 120에서 130 정도가 되는데 8시간을 다 하시려면 이제 가정 내에 있는 뭐 우리 돌봄을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으시고 이제 짬짬이 나가서 이제 케어를 하실 경우에 돌봄을 하실 경우에는 그 정도가 맞춰지시고요. 아닌 경우에 대부분 이제 시설이라던가 병원에서 근무를 하셔야지 120에서 한 150 정도, 많게는 180 정도까지 시설에서 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럼 대부분 이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다른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것도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으세요. 시설을. 근데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제도 시작 전부터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생활지도사라고 이 명칭되었던 분들이 그대로 넘어오셨어요. 이분들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초등학교만 나오셔도 되고요. 학교를 아예 안 나오셔도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능력, 글을 읽으실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뭐 학력 조건이 있다든가 나이 조건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없습니다. 필기 시험도 봐야죠. 자격증을 따려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기 시험 하면은 좀 겁부터 나잖아요. 문제가 어렵거나 뭐 그러진 않을까요? 운전면허증 다 있으신가요? 네. 얼마 만에 붙으셨나요? 한 번에. 한 번에.
아니, 그건 한 번에. 한 번에 다 보죠. 이제 8번. 문제지대. 아니, 8번. 필기를? 그럼요, 필기를. 8번이요? 그렇죠. 저희 동창들이 부끄럽다고 얘기했어요. 여자가 어떻게 8번을. 저도 부끄럽네요. 그죠. 근데 제가 8번 떨어졌던 이유가요. 공부를 안 해서였어요. 네네. 그냥 가서. 그렇죠. 그냥 가서 찍으면 된다고 얘기해. 정말 그냥 가서 찍었거든요. 8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시험도 똑같아요. 공부하면 붙고요. 안 하면 떨어집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교통상식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은 있다 해도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쓰신 거지. 그렇죠. 막갑하시는 그렇죠. 이런 분들은 떨어뜨려야 돼요. 아니, 사고 나요. 이런 분들 차에 나면 거리에 나가면. 이제 또 뜨끔해집니다. 아니, 근데 이 지금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시면서는 어떠세요? 지금 공부하신 중이니까 사회복지사도 뭐 괜찮다 뭐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네, 어떤 점에서요? 보면은 굉장히 지식 같은 게 늘었어요. 뭐 중간에 아동 발달이나 아니면은 사회 뭐 실천론 이런 게 있는데 행정학론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접해보지 않았던 그런 분야들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흥미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지금 옆에 전문가 모시고 듣고 계신데 뭐 더 궁금한 거는 없으세요? 저는 1년에 한 시험 횟수나 중요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렇죠. 실질적인 거죠. 네. 그래서 주부님들은 사실은 비용이 또 큰 관건 중에 하나예요. 돈이 들어가니까. 예. 비용은 거의 공통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비용은 240시간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달달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은 1년에 딱 5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한 8회차 정도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를 만약에 시작하게 되신다라면 이제 8월에 접수하시고 11월에 이제 시험을 보시면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국가 자격증인가요? 그럼요. 민간 자격증이 아니고. 아닙니다. 예.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한동안 그래서 이제 작년 이제 마지막 시험 시작되기 전에는요, 막 이제 마지막 수료제다라고 해서 막 또 막 붐이 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따두면 안 된다. 따기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나이가 드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하실 것 같지만 전 연령대에 걸쳐서 뭐 학교 수업 시간에 했던 분들도 있으시고 20대 30대인 분들이 미래에 이제 뭐 부모 공양을 위해서 미리 시작하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이걸 직업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그 가족에게 좀 소용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가정에서 가사 노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을요. 비용이 책정될 수 있는 노동으로 바뀌는 자격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좀 주부님들에겐 굉장히 많이 권하는 자격 중에 하나고 또 하나 이게 도심에 있는 분들보다는요 외곽에 있는 지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실버 그 취업자들 같은 경우는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이라면 또 안성맞춤입니다. 왜냐하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되게 많이 또 추천해드리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전화도 받고 있으니까 전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 요양보호사,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성격, 어떤 성향의 분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면 안성맞춤일까요? 이게 참 좋은 게 있습니다. 말이 없는 분야에서도 좋고요. 말이 많은 분야에서도 좋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은 말이 많은 분들을 좋아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말이 없는 분들을 좋아하세요. 시끄럽다고 그렇죠. 당최 시끄러워서 난 제가 오면 그냥 정신이 빠진다.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반면에 또 조용히 와서 묵묵히 일만 하다 가시는 분을 또 선호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격을 가지신 분들도 다 도전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 한 가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다 이 봉사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아까 들으셨겠지만 금전적으로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근데 도와주면서 조금 내가 시간적인 비용을 좀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하시면 더 좋은 직업이죠. 이거를 뭔가 큰 걸 노리고 할 수 없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박재임 주부가 갖고 계시는 보육교사라든지 사회복지사 이 요양보호사 다 마찬가지 일이죠. 기본적으로 봉사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좀 있으신 다음에. 근데 지금 앞서 제가 말을 노인 이러면서 지금 막혔는데 이게 요양보호가
어르신만 하는 건 아니라 그러는 거죠. 그럼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사실 제도가 시작됐을 때는 정말 노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치매가 걸리신 분들, 중증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었는데 점점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어요. 왜? 사실은 치매가 40대에도 오거든요. 그렇죠. 네. 30대에도 오고 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전 연령대에 있기 때문에 네. 요양 등급이 지금은 연령대가 많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보호사분들도 다양하게 돌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보다 전문적으로 되고 네. 사람의 병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되니까 그렇죠. 다 맞춰서 이걸 또 해야 되는. 근데 이걸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던 그 주부 같은 경우에는 해보시니까 어떠시다 그러세요? 사실은 시어른만 케어를 돌봄을 했을 네. 때는 네. 그냥 뭐 우리 어머님이니까 쉽게 뭐 그렇죠. 돌봄을 했다라고 하면 네. 이게 좀 경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 돌봄 서비스를 마치 가사도우미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집안일도 시키고 집안 같은 경우 뭐 김치해라, 밥 매라, 고추 매라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지방에 안 사시면은 사시는 거 아니시죠? 네. 반일은 안 하시겠네요. 네, 반일은 안 하세요. 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장점입니다. 네, 근데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경계선이 무너진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게 또 힘드시고 사실 도심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좀 편하시냐? 도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요구 사항이 또 굉장히 많으세요. 네, 뭐 우리 애에 대해서 뭔가를 해달라, 뭐 영역이 늘어나는 거죠. 어르신이 있는 공간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집안 전체 반찬을 해달라, 내지는 뭐 도둑으로 오인 받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신데 이분도 사실은 처음 나가셨을 때 가사도우미로 오인 받으셨던 게 마음의 상처로 남으셔서 한 달 반 정도 돌봄을 하시다가 잠시 한 6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렇죠. 네, 봉사하러 나온 건데. 네. 이 사실 인식의 변화도 필요해요. 그럼요. 예, 이 집에 베이비시터를 이제 두을 경우도 이제 어떤 집집마다는 반찬 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일하러 나오신 분들이 좀 힘든 경우가 있죠. 네. 이것도 전문적이라는 걸, 전문 직업이라는 걸 좀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박정임 주부 오늘 들어보시니까 뭐 궁금증은 좀 풀리셨어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네, 궁금증 많이 풀렸고요. 그 봉사, 그 사명감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목은 아까 지금 사회복지사도 저는 행정학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뭐 그냥 운전면허랑 똑같다 그래도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과목은 주로 어떤 걸로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기초의학, 간호학, 그리고 이제 기본 케어, 그리고 이제 복지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복지, 그러니까 그 복지 제도 부분만, 요양보호 제도 부분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보실 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고요. 배우실 때도 실습이 사실 많이 들어가요. 아까 실습이 좀 궁금한 게 그럼 병원이나 이런 센터 같은 데로 직접 다 나가는 건가요? 다 나갑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센터에서 많이 실습을 받으세요. 그 시설 부분도 일손이 모자라시기 때문에 많이 이제 실습을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마 사회복지사분들도 나중에 실습을 하실 때 이런 센터로 많이 실습을 하러 많이 나가세요. 그래서 실습은 장소가 다 정해져 있으시고 대부분 교육받는 기관에서 다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수업 받으실 때 하시는 실습 같은 경우는 아까 장면에도 잠깐 나왔었죠. 뭐 휠체어에다 밀고 가는 연습이라던가 기저귀 케어 연습. 동일하게 한 60kg 정도 되는 마네킹을 가지고 다 실습이 들어가요. 기저귀라던가 기저귀 케어라던가 뭐 목욕 케어라던가. 근데 이제 목욕 케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 보호사분들이 다 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남자 보호사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이 힘이 좋으시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연세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연세가 뭐 안 많더라도 몸을 잘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 처져 계시니까 이게 힘이 웬만큼 세지 않으면 이게 보호해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체력 싸움도. 예,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봉사 플러스 알파 체력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체력이 그러니까 그 보호사분들이요. 대부분 굉장히 등치가 좀 있으세요. 그 이유로 여쭤보면은 원래는 되게 말랐는데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힘드니까 많이 먹다 보니까 자꾸 체격이 늘어났다.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력을 다해서 그때는 일하지 마십시오. 80% 정도만. 왜냐면 내일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가 하듯이 일해 주셔야지만 오래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요령도 필요하겠네. 그러니까요. 이 박정임 주부께서 오늘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는데 사실은 진로를 확실히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이제 고민 중이신 건데 어떤 도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제 복지 공부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꼭 보호사가 되라보다는 졸업 이후에 사실은 요즘은 센터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으세요. 센터라던가 시설로 많이 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보호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으면 더 좋고 사실은 또 일손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좀 도와주신다면 더 좋은 사실 엘리트 복지사가 되지 않으실까. 사실 좀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교육을 받는 것도 전에도 한번 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금액은요, 이미 적용이 된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전액을 다 이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던가 하시면은 비용 없이도 가실 수가 있지만 대개적으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해야지만 좀 책임감을 갖고 나오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은 받으십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책임감, 사명감 그런 게 같이 있어야지 가능한 트리플 3종 세트. 사랑과 봉사정신까지. 보육교사, 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요양보호사 이렇게 지금 뭐 쭉 세 개를 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딱 들어보시니까 이제 어떤 걸로 진로를 좀 정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드세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 부모님도 이제 연로하시고 있으니까 요양 쪽에 좀 관심을 가졌긴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매력 있을 그럴 직업 같아요. 네. 그럼 공부를 이것도 같이 이것도 한 번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격증 나중에 저희가 다시 모시면 한 5개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사회복지 쪽으로? 이 사회복지 쪽으로 자격증이 많이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요즘 사실은 이런 교육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되게 많이 따세요. 뭐 풍선이라던가 웃음치료사라던가 뭐 미술심리치료, 놀이치료. 왜냐하면 실제로 아동을 복지한다던가 장애우 복지라던가 노인복지라던가 다 프로그램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사분들이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하셔야 될 공부가 더 많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을 하시다 보면 내가 요걸 알면은 요렇게 더 해줄 텐데 그렇죠? 욕심이죠. 네, 이거를 알면 요거까지 좀 더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드시니까 이게 다양한 자격증을 따시게 되는 것 같아요. 박정희 주부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에 모실 때는 막 5, 6개, 10개 막 이렇게 뭐 갖고 오시는 거 아닌지. 네, 뭐 웃음 치료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를. 오늘 그 요양 보호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쨌든 저도 뭐 기분이 한 주 시작하면서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요. 줌바렐라의 도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요양보호사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유쾌하고 참 좋은 직업 알게 됐다라는 생각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두 분 인사 안 하고?